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애들 잠자는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치워주세요 라는 다소 가격한 주제입니다. 사실 제 이 영상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저도 스마트폰의 고마움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이게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우리 보시는 분들과 소통도 못했을 거고, 제가 이런 정보들을 찾는 거에서도 굉장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굉장히 애용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스마트폰은 잘 사용했을 때 우리의 든든한 파트너이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했을 때는 자칫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자기 전에 잠을 잘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자칫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잠자리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입니다. 이 두 호르몬은 어른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성장 호르몬은 키의 성장, 두뇌의 발달, 근육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잠잘 때 우리 머리맡에서 계속 두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빛이 있죠.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들의 생체 리듬을 교란을 시킵니다. 우리 몸속에는 24시간 동안 밤과 낮에 따라서 깨우는 호르몬, 잠드는 호르몬, 안정시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24시간 생체 시계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때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이 생체 시계를 교란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체 시계 교란 때문에 우리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호르몬 리듬도 다 흐트러지게 되는데, 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밤사이에 계속해서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눈과 뇌를 자극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멜라토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시죠? 우리 신체를 재생시키고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역할과 동시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황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황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독소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블루라이트가 밤사이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깊은 잠을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근데 많은 소음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빛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낮으로 생각하죠. 밤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밤이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자꾸 낮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그 깊은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키 성장이나 우리 신체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멜라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뇌가 재생이 되고 피로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를 겪는다는 건데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에 되게 유명한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의료 관련된 거, 건강 관련된 거, 웹MD라고 있는데, 웹MD에서 Your tablet and smartphone is ruining your sleep. 아주 끔찍한 단어를 썼죠. ruining이 뭡니까? 폐허로 만든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밤에 잘 때 사용하면 당신의 잠은 황폐화가 된다, 폐허가 된다,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제 한 그룹하고, 잠자기 전에 책을 읽거나 프린트된 그런 것을 읽은 그룹하고, 나중에 잠의 리듬, 잠의 질을 분석해 보았더니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람들의 잠의 질이 굉장히 낮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잠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계속 사용하면 그것이 각성 상태가 되면서 잠을 자는 안정 모드 자체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꺼놓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블루라이트가 잘 닿지 않는 곳에, 차단막이 있는 곳에 멀리 두도록 교육을 잘 시키거나, 그것도 힘들다면 그 스마트폰을 애들이 잠든 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져와 가지고 다시 안전한 곳에 두는 게 필요하겠죠. 사실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또 이제 필수 불가결한 하나의 놀이기구이자 도구가 되었고, 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애들은 현대시대, 디지털 시대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스크린 타임 총량제, 일주일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잘 정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무한정 보장된 권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서는 할자된 책이라든지 조금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주어지는 어떤 부분들, 스마트폰이 주는 어떤 충동적이거나 단기적인 어떤 재미들 자체에 빠지는 것이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무조건 규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겠죠. 스크린 타임, 스마트폰에 대해서 사용하는 시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족 간의 활동이나 뭐 같이 할 수 있는 대화들을 자꾸 늘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같이, 부모님들과 같이 운동을 하거나 아이들이 어떤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애들은 스마트폰에 빠지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스트레스가 작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 어떤 스트레스 풀려는 어떤 그런 또 욕구 보상 그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부모님들의 모범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이들 보고 너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 너 공부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자제하거나 절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스크린, TV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절제 능력을 키워줄 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가장 중요한 모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